경상남도 의회가 두 교육감에게는 인면수심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공격을 거듭하고 있지만 경상남도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은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반값에 대학생 부모의 경제적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남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폐쇄회로 TV를 모아놓은 통합관제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금품을 훔치던 절도 용의자가 범행 7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밀양 제약산 일대에서 수령 300년 이상 국내 최대 크기의 진달래 군락이 발견됐지만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대부분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균형을 이뤄야 할 경상남도 의회가 무상급식 논란을 두고 박종훈 도교육감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인면수심이란 원색적인 용어까지 사용한 도의회. 하지만 정작 경상남도를 향한 비판과 견제는 드물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상급식을 두고 박종훈 도교육감을 향한 거친 비판이 쏟아집니다. 도지사에게 지도 감독권을 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도 감독권의 식품이 1980년인데 이어진 또 다른 의원의 질문. 질문은 있지만 교육감은 답할 시간을 얻지 못하고 예 아니요 답변을 강요받습니다. 자체적으로 시행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죠. 잘못하는 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이다 그러면 요 묻는 말에만 답을 하십시오. 이미 된 거예요. 무상급식 예산을 호소하는 교육감을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에 비유하기까지 합니다. 급기야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원색적인 말까지 등장합니다. 지사님, 교육감이 인면수심도 요 분수지 저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감사를 거부하는데 경남의 교육공무원들은 도의회가 교육감을 죄인 다루듯이 했다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경남도청의 하수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다. 이번 도정 질문에 나선 도의원 9명 가운데 4명이 무상급식 문제로 교육감을 답변대에 세워 몰아붙였습니다. 경상남도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도청을 대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구 유권자를 대변하는 도의원인지 도지사를 대변하는 도의원인지 참으로 아리송하다. 반대 일색인 도의회 분위기와는 달리 무상급식은 경남도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요즘 대학가의 치솟는 반값 때문에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는 서울에 진학하는 대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지방에도 함께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교 2학년 손지아 씨, 1학년 때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데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6만 원인 반값에다가 가스비와 식비까지 합치면 7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학교도 돈 내고 몇백씩 내고 오는데 반값도 달달이 맨날 나가고 또 도시 그 가스비랑 수도권 대학생들의 부담은 더 큽니다. 이 때문에 김해 씨는 서울에 진학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수도권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과 거창 등 일부 자치단체도 재경 기숙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형평성 등 문제 때문에 아직 성사된 곳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나 창원이나 김해에 주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공공전용 기숙사가 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 경남 23개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22%에 불과하고 기숙사 입사 경쟁률은 1.64대 1로 서울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새벽 시각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던 절도 용의자가 범행 7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각 지역 폐쇄회로 TV를 한 곳에 모아놓은 통합관제센터가 한몫을 했습니다. 김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 앞, 컴컴한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옆을 어슬렁거립니다.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나온 시각은 새벽 1시 40분쯤. 하지만 7분 만에 이 남성은 경찰의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신고자는 바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수상쩍은 남성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실시간 옷차림과 이동 경로를 전달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던 경찰관들은 바로 이것에서 배회하던 절도범을 7분 만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주인은 절도 사실을 미처 알기도 전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해갖고 절도를 당했다는 사실 알게 됐고요. CCTV로 잡았다고 실시간으로 알아보고 잡았다니까네 좀 믿음직스럽고 그러네요. 자치단체와 경찰서가 제각각 관리하던 CCTV를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자리에 모은 통합관제센터. 올해 상반기 경남 지역 11개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의 도움으로 범죄와 청소년 비행 등을 예방한 것만 750여 건에 이릅니다. 사건, 사고가 될 만한 어떤 징후를 포착을 합니다. 제한구역에 어떤 물체가 접근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물이 오랜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런. 검거와 예방까지 통합관제센터의 위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밀양 제약산 사자평 일대에서 수령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크기의 진달래 군락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대부분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800m 밀양 제약산 사자평입니다. 능선 등산로 주변으로 거대한 관목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껍질이 소나무처럼 갈라지고 벗겨졌지만 분명 우리나라 높은 산에서 자란다는 털 진달래입니다. 밑동 둘레만 1.5m, 나무 키가 3m에 달하는 데다 나무간 너비는 동서남북으로 3m가 넘습니다. 이처럼 등산로 주변에서 발견된 지름이 1m 이상의 대형 진달래만 최소 20그루.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한라산의 털 진달래보다 크기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크기가 작은데 300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적어도 300년 이상이. 문제는 이렇게 오래된 진달래 대부분들이 주변 나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최근 케이블카 때문에 주변에 등산객이 몰리면서 환경 훼손이 심해지고 있지만 밀양시는 수수방관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이지. 재산권의 침해가 엄청나게 되는 그걸 지정해버리고 나면은.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변의 지작목들을 좀 제거를 시켜주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진달래가 한반도 대표 생물종인 만큼 정밀 조사와 함께 보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두환입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황새가 최근 경남 김해와 하동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나기가 좋고 먹이가 풍부해 서식지로 적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새 한 마리가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습지를 거닙니다. 검은 부리를 이용해 먹이를 잡아먹기도 하고 세차게 날개짓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멸종위기종인 황새 4마리가 하동과 김해 등 경남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땅에서 황새가 사라진 뒤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은 국내에서 드문 일입니다. 좀 귀한 조류기 때문에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황새들이 왜 경남에서만 발견되는 것일까? 현재 황새가 머무는 하동은 지난 2002년부터 무농약 친환경 단지 140여 헥타르를 조성한 곳. 황새가 야생에서 사라진 지 30여 년 만에 다시 황새가 찾아온 김해 봉화마을도 100헥타르가 넘는 논에 생태농업을 7년째 이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겨울철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인해서 황새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미꾸라지라든지 농고동 같은 것들이 많이 번식을 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황새가 장기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따뜻하고 남해 연안 쪽에 이제 우리가 매립하다가 남은 습지들 좀 민물하고 담수가 섞이는데 그런데 이제 물고기들이 먹이 자원이 상당히 많고. 경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은 황새 보존을 위한 쉼터 마련 등 황새 텃세화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놓고 치열한 홍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입니다. 라는 제목의 홍보지 10만 부를 만들어 경남 각 주민센터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경남 모든 학부모에게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문 형식의 가정통신문을 최근 발송한 데 이어 각급 학교와 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감사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공지도 실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맞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각 시장 군수, 도의원들을 항의 방문해 압박을 가하고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운동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모금한 성금 1,200여만 원을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진주의 한 고등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성금을 전달받은 김 모양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어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달에 400만 원가량 하는 신약에 의존해 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근로자 37살 박모 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고 공장 작업장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